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이번 단원에서는 2008년 기출문제 문제 11번부터 우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는 뭐에 대해서 출제가 되고 있냐면 이제 레이드에 대한 개념이 나오고 있군요. 그렇죠? 자, 레이드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이유는 큰 데이터를 큰 하드디스크 용량에다가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비용이 비쌌던 거죠. 그리고 큰 데이터를 이제 그냥 쪼개짐 없이 넣었다가 꺼낼 때 속도가 너무 지연이 되더라. 그래서 제일 먼저 출발은 이 큰 데이터를 나눠서 쪼갠 거죠. 이게 하나의 데이터다. 그러면 저용량의 하드디스크는 좀 저렴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저장을 한 거죠. 이렇게. 이게 레이드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것의 문제점은 뭐냐면 내가 대한민국이다.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한 거예요. 근데 얘가 오류가 발생됐다 또는 얘가 오류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얘가 무슨 글자인지 알아볼 수가 없죠. 하여튼 이 네 개가 다 들어와야지만이 데이터를 이해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비용적인 면이라든지 속도적인 문제는 우리가 해결을 했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안정성의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죠. 네, 오류가 발생이 됐을 때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레이드 1에서는 데이터가 있으면 여기다가 똑같은 데이터를 2번씩 저장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레이드 0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용어상으로 스트라이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얘는 똑같이 2번 저장을 하게 되는 거, 중복 저장을 했다. 그래서 미러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미러링이다. 예. 그래서 미러는 이제 거울이라는 뜻이죠. 네. 미러링이다. 그래서 스트라이프는 이제 나눠서 쪼개서 저장하는 방식이고, 얘는 중복해서 저장을 한 방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너무나 하드디스크가 낭비가 되니까 레이드인데, 네, 레이드 2에서는 중복 저장하지 않고 그냥 하나로 저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얘 처리 방식을 무슨 방식을 이용을 했냐면 해밍 코드 방식을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레이드 3이 있고, 이제 레이드 4가 있고, 자, 레이드 5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때는 이제 오류 체크하는 방식 중에서 얘가 이제 해밍 코드가 되는 거고, 자, 얘도 오류를 체크할 때 얘도 이제 패리티 체크를 사용을 하게 된 거죠. 패리티. 자, 레이드 4에서도 이제 얘를 뭐라 하죠? 패리티를 이제 블럭 단위로 저장을 하게 된 거죠. 네. 자, 그래서 얘는 이제 비트 단위로 처리를 했어요. 얘는 바이트 단위로 처리했어요. 얘는 블럭 단위로 처리했죠. 방식은 다 이런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하는데 여기가 이제 패리티가 되는 거죠. 네, 이것의 문제점은 뭐였어요? A라는 데이터인데 여기를 꼭 갖다 와야 되는 거예요. B라는 데이터도 여기를 꼭 갖다 와야 되는 거야. 그럼 이 패리티 부분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패리티를 쓰긴 썼는데 패리티를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처리를 한 거죠. 그래서 디스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넣어버리는 거죠. 네. 자, 이게 레이드의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뭘까? 레이드 0은 디스크 스트라이핑이다. 맞죠? 중복 저장, 오류 검출 규정이 없는 그런 방식이고, 두 번째, 레이드 1은 미러링 기법이다. 그 다음에 레이드 4는 데이터를 무슨 단위? 레이드 4는 블럭 단위다 라는 거죠. 자, 레이드 5는 패리티 블럭을 여러 디스크에 분산 저장하는 거, 이제 라운드 로빈 방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죠. 자, 12번 가겠습니다. 네, 12번 문제는 이제 오디오 CD에 있는 100초 분량의 노래를 그랬어요.
mp3 음질에 압축되지 않은 WAV 데이터로 변환을 해서 저장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변환을 할 때 WAV 파일의 크기는 약 얼마입니까? 그랬어요. 자, 샘플링 주파수가 44.1kHz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44.1kg가 되는 거죠. 네, 킬로. 여기인데 여기다가 샘플당 비트 수가 16비트다라는 거죠. 16비트. 네. 다음에 또 뭘 곱해줘야 되나요? 네, 스테레오다 그랬어요. 스테레오면 우리가 2를 쓰게 되는 거죠. 네. 채널의 수. 네, 그래서 모노면 1, 스테레오면 2를 쓰게 되죠. 자, 몇 초 동안? 100초 동안 그랬죠? 네, 그러면 곱하기 100초를 하는 거죠. 근데 1, 2, 3, 4에 봤더니 단위가 다 뭐예요? 대문자 B, 즉 바이트 단위로 하고 있죠. 근데 얘는 지금 무슨 단위예요? 비트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바이트로 바꾸기 위해서 나누기 8을 해줬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이게 1764, 0, 바이트가 된다. 자, 세 자리 끊으면 킬로, 또 세 자리 끊으면 메가가 되죠. 그래서 약 17.6 메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13번 문제를 볼게요. 네,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그랬어요. 음성 데이터를 IP 데이터 패킷으로 변환을 해가지고 전화통화와 같이 음성통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 네트워크를 통해서 음성을 전달한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화통화를 할 수가 있다. 인터넷 전화에 해당이 되는 거죠. 네, 그게 바로 VoIP가 되는 거죠. 네. 자, 1번에 나와 있는 VPN. 네, VPN은 뭐죠? 가상사설망이 되죠. 인터넷망을 자기 회사 망처럼 이용하는 가상사설망이 되고요. 그 다음에 IPSEC는 뭐죠? 보안에 관련된 거죠. 네, 네트워크 계층에서 사용되는 보안 프로토콜. 자, 3번에 있는 IP 버전 6은 IP 버전 4가 포화 상태여서 탄생된 IP 버전 6이 되는 거죠.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4번을 볼까요? 네. 다음 그림의 순서도를 표현하는 문장 형식으로 맞는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한번 그림을 볼까요? 이렇게. 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제 해볼 수 있는 건 쉬운 것부터 먼저 찾아주면 되는데요. 일단은 포문을 한번 볼까요? 네, 포문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C 언어에서 형식을 한번 볼게요. i는 1부터 i는 10보다 클 때까지 i를 증가시키시오. 그래서 어떤 문장을 수행을 하시오. 라고 이제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죠. 명령문이. 자, 이거를 순서도로 바꿔보자라는 거죠. 네. 그러면 제일 먼저 i에다가 1을 준 거죠. 여기다가. 자, i는 1을 줬어요. 초기칙. 조건에 만족하냐? yes니까 명령문을 수행을 해요. 그 다음에 올라올 때는 어때요? i 값을 증가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i 값을 증가시킨 다음에 조건을 따지게 되는 거죠. 만족하면 여기 있는 문장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또 i 값 증가시켜서 조건에 만족하면 또 수행을 하게 되는 이게 바로 for 문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while 문장이 있는데 while은 여기서 조건을 따지게 되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여기 있는 명령문을 수행을 하게 되는 방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건을 따져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 명령문을 수행하는 방식, 이게 바로 뭐예요? while 명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스위치 명령어죠. 스위치. 네. 자, 스위치 명령어는 어떠세요? 네, 스위치 케이스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수행 해가지고 뭐 케이스 1이면 뭐를 수행하고 브레이크 하고 나서 이제 브레이크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또 케이스 2면 수행하고 브레이크 이런 식으로 수행되는 게 스위치 케이스 문장이 되는 거고.
자, do while은 어떤 거예요? do 하고 나서 여기에 뭐가 오게 되는 거예요? 바로 명령문이 오게 되는 거죠. 먼저 실행을 하고 나서 자, 명령문이 끝났으면 여기서 나중에 조건을 따지게 되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명령문을 수행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조건을 따지게 되는 방식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명령어를 볼까요? 네. 자, 15번 명령어는 이제 유닉스에서 자, ls-l을 쳤을 때 모든 파일들을 이제 자세하게 보겠다라는 명령어를 쳤을 때 나오는 형식이 돼요. 그래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마이너스로 시작한 걸 봐서 이거는 파일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자리를 끊어야죠. 세 자리 끊으면 이거는 뭐 누구에 대한 권한? 파일을 만든 소유자에 대한 권한. 그 다음에 또 세 자리 끊으면 소유자가 속한 그룹에 대한 권한. 그 다음에 얘는 기타 사용자, 일반 사용자에 대한 권한. 자,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은 사용자 이름은 누군가요? 이죠? 피터가 바로 사용자가 되는 거죠. 이 순서예요. 사용자, 그룹, 기타 사용자. 그 다음에 얘는 뭘 것 같아요? 이 사용자가 속한 그룹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얘는 이 파일이 속한 크기가 되겠죠. 크기. 자, 얘는 뭐겠어요? 작성한 날짜 시간이 되겠고,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파일명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일단 분석을 해보고 나서 자, 이 2가 뭐냐라는 거죠. 이 2는 하드링크 수가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심볼릭 링크가 아니라 네. 하드링크 수가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링크 파일에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드링크가 있고 심볼릭 링크가 있는데요. 이 하드링크는 보이는 원본 파일을 그대로 공유하는 방식이 되고요. 심볼릭이라는 것은 뭐냐면 위치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심볼릭은. 그래서 심볼릭 링크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윈도우 상에서 보면 바로가기 아이콘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원본의 위치가 바뀌어 버리면 원본에 만약에 폴더의 위치가 바뀌어버리면 얘는 실행되나요? 안 되죠. 네. 그래서 원본이 있는 곳에 위치를 가리키는 게 심볼릭 링크가 돼요. 네. 근데 하드링크는 그 자체, 원본 파일 그대로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는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하드링크 수가 돼요. 네.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3번이 됩니다. 자, 1번에 보면 피터라는 사용자는 사용자의 권한은 뭐죠? 이거잖아. read, write 실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정할 수 있는 거죠. write 할 수 있다, 수정할 수가 있다. 자, 스태프 그룹은 여기죠. read와 읽기와 실행이 가능한 거죠. 네, 실행할 수 있다. 맞죠? 4번, 다른 사용자, 기타 사용자죠? 기타 사용자는 읽기가 가능하다. 네, 읽기, 즉 내용을 볼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16번을 보세요. 자, 인터넷에는 도메인 주소가 있어요. 그죠? 자, 도메인 주소는 문자로 되어 있는 거죠. 문자. 그러니까 뭐 www.naver.com. 네. 자, IP 주소는 뭐로 되어 있는 거죠? 숫자로 되어 있는 거죠. 어떤 거를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숫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인간들이 외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연상하기 좋은 문자로 만들어 놓은 게 도메인 주소죠. 그래서 이거를 연결시켜 주는 거 뭐가 돼요? DNS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됐죠? 네. 자, 이제 17번 가볼까요? 17번. 네. 자, 주어진 연도가 그랬습니다. 네, 주어진 연도가 윤년인지를 판단하고자 합니다. 연도가 4,400으로 나누어 떨어지거나
자, 여러분이 여기서 뭐뭐이거나 그러면 뭐예요? 오화 조건이 되는 거죠. 오화는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시에서. 네, 뭐뭐이고 또는 뭐뭐이면서로 문장이 연결되는 것은 무슨 조건이? and 조건으로서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서 보면은 자, 문장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연도가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거나잖아요. 지금 뭐뭐이거나. 400 옆에는 어때요? 뭐뭐이거나가 나와야죠. 이렇게. 이거나. 400 옆에는. 네. 그 다음에 4로 나누어 떨어지면서잖아요. 뭐뭐이면서는 and예요. 4 옆에는 뭐뭐 and가 들어와야죠. 이렇게. 그 다음에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 않는다. 그럼 not이죠. 뭐뭐 아니다. 이거는 뭐죠? 이거는 같다. 같다의 뜻이죠. 그 다음에 아니다. 이거는 뭐죠? 같지 않다라는 시언어의 표현법이 되죠. 그래서 맞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갑니다. 임의 자료에서 최소값 또는 최대값을 구할 경우에 가장 적합한 자료 구조는 무엇일까라고 그랬어요. 자, 이진 탐색 트리는 탐색할 때 이제 필요한 거고요. 스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복귀 주소, 네, 저장할 때 쓰는 방식이었죠. 해시는 특정한 값을 검색을 할 때 사용되는 거였죠. 힙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가장 큰 값을 위로 올리는 최대 힙 트리. 자, 이건데 가장 작은 값을 맨 위로 올리는 최소 힙 트리.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은 바로 힙이 됩니다. 자, 19번 문제가 되는데요. 네, 19번 문제. 네, 19번 문제는 어떤 내용이냐면 데이터 통신 흐름 제어인 go back and ARQ가 되죠. 자, go back and ARQ는 어떤 방식이에요? 내가 이렇게 보냈다. 그럼 오류가 발생이 됐으면 그 이후의 것을 다 재전송하는 방식이죠. 자, 6개를 보냈어요. 1, 2, 3, 4, 5, 6. 6개를 보냈는데 어디서 문제가 발생을 했다? 3번에서 오류가 발생이 됐어요. 그럼 3번부터 끝에까지 다 보내는 게 go back NRQ다. 그럼 재전송해야 되는 개수는 몇 개냐? 4개가 된다라는 거죠. 자, 20번 문제입니다. 10진수 4, 6, 2를 16진수로 변경하십시오 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이건 어때요? 여러분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2진수로 바꿔서 다시 16진수로 오는 건데 지금 숫자가 너무 크죠. 그래서 바로 나누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461이죠. 461을 16으로 나눠보면, 자, 우리가 한번 여기다 나눠볼까요? 461을 16으로 나누면 일단 뭐가 들어가나요? 2가 들어가나요? 32. 나머지가 1, 4, 1이 되나요? 맞죠? 그 다음에 8 집어넣을까요? 16에다 8, 6, 8에 48, 8, 1은 8, 128인가요? 8. 그럼 128을 집어넣어요. 자, 나머지는 얼마 나와요? 네, 13이 나오네요. 네. 그러면 몫은 28이고 나머지는 13이네요. 그럼 이제 우리가 13을 저렇게 13이라고 쓰면 안 되죠. 16진수에서는 A는 10, B는 11, C는 12, D는 13, E는 14, 이런 F는 15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13이니까 뭐라고 써야 돼요? D라고 써야 되죠. 네. 자, 다시 한번 16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자, 일단 해볼까요? 28을 16으로 나누면 네, 그죠? 몫은 1이고 나머지는 12가 나오네요. 12는 뭐라고 써야 돼요? C라고 써야죠. 그래서 이렇게 쓰니까 1CD가 되네요. 됐나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강의 듣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자, 네, 또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